안녕하세요. 오세요 로스쿨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제목대로 홍대병 환자들을 위한 2월 즉흥 여행지 추천. 자, 이제 저 같은 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겨울방학 마지막 여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2월 말에 갈 만한 충동적으로 떠날 만한 여행지들을 가지고 몇 개 엄선해 봤습니다. 홍대병 환자들을 위한 즉흥 여행지이기 때문에 대전제는 두 가지예요. 일단 한국에서 직항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지 않는 곳이어야 돼.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다음 중 하나,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따뜻해가지고 최소한 봄 날씨거나 한국에, 아니면 여름 날씨라 가지고 겨울 한파, 이 지금 며칠째 한파인데 이거 가지고 싹 날려버릴 수 있게 그래야 되고, 아니면 아싸리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싸리 눈이 많이 와서 눈 구경하면서 즐길 수 있고, 대신에 그러면 뭐 운전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혼자서 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알아볼 여행지는 제가 2월 말에 가는 곳인데요. 일본 규슈 최남단에 있는 가고시마입니다. 가고시마는 2월 평균 최고 기온이 12도에서 15도 정도 하고요. 최저 기온은 5도에서 8도 정도 해요. 영하로 안 내려가요. 그래서 특히 2월 말쯤에 가면 한국에서 3월 말 4월 초 정도 날씨를 가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봄 날씨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사쿠라지마, 이 활화산이 도시 안에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온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흑돼지 돈가스, 뭐 사케, 그리고 뭐 사케 가지고 증류한 쇼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산물들을 가지고 맛볼 수도 있고, 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던 사츠마 번이었기 때문에 원래 뭐 역사 관광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두 번, 세 번씩 찾으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두 번째도 일본이에요. 일본 세 개 하고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로 할 곳은 이제 센다이, 일본 센다이랑 긴잔 온천. 딱 보면 진짜로 너무 멋있죠. 이때는 눈 올 때가 제일 피크라고 합니다. 눈 올 때가 제일 피크고, 그 다음이 한여름에 여기가 산속에 있어서 비교적 따뜻하니까, 비교적 시원하니까, 따뜻한 데가. 비교적 시원하니까. 이런 온천 리조트에서, 온천 료칸에서 그냥 힐링하는 거예요. 그런, 힐링하고, 뭐, 긴잔 온천으로 가기 전에 센다이에서 뭐 성이나 아니면 뭐 지역 박물관, 뭐 시장 이런 거 방문할 수도 있고요. 뭐 센다이 안에서는 뭐 JR이나 뭐 버스, 지하철 이런 거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동이 굉장히 용이한데, 뭐 다만 이런 온천 리조트는 혼자 여행할 때는 1인실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 갈 때 비용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이제 일본 니가타인데요. 여기는 아예 롯데 리조트가 있어요. 한국에서. 나름 여기도 직항편이 있어요. 대한항공 무료. 그래가지고 뭐 스키나 스노우보드 같은 거 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뭐 한국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눈 내리는 풍경 속에서 뭐 온천역 휴식 이런 거 즐기고, 뭐 이건 롯데리조트 홈페이지에서 많이 따오는데, 이런 그 자연의 절경들도, 이거는 여름에 찍은 사진이니까 이제 뭐 다 눈에 덮여 있겠죠. 그런 풍경을 가지고 속에서 그냥 힐링하면서, 또 거기에 뭐 해산물하고 현지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뭐 주요 관광지 접근은 굉장히 뭐 JR 같은 걸로 용이하고, 그 리조트는 대부분 셔틀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서 여행을 한다면 대부분 리조트에서는 1인실 옵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 가면 2인실 요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일본을 충분히 봤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아무래도 더 제일 만만한 곳은, 제일 만만한 다른 나라는 대만이 되겠습니다. 네. 대만 중에서 네, 타이중을 가지고 우선 먼저 살펴볼게요. 대한항공에서 타이중 직항을 가지고 뭐 작년부터였나 재작년부터였나 운항을 하고 있죠. 타이중은 2월에
평균 최고 기온이 20도, 최저 기온이 12도 정도로 뭐 약간 늦봄 초여름 날씨예요. 지금 가면. 그리고 2월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건조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합니다. 뭐 이런 그 벽화마을 비슷한 것도 있고요. 벽화마을도 있고 뭐 사실 뭐 다른 뭐 박물관도 있고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있고 또 뭐 일본에서 뭐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라 가지고 그런 거 유명해요. 사실 건데 타이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그 야시장 큰 거랑 그다음 디저트. 진짜 디저트 궁원 안과라는 이 디저트 가게가 있는데 여기가 진짜 유명해요. 엄청 줄 많이 서거든요. 저도 재작년 12월에 갔었는데 엄청 줄 많이 서가지고 아이스크림 이따만한 거 막 제 얼굴보다 더 큰 거 사가지고 꾸역꾸역 다 먹었는데요. 호텔 가지고 가서 진짜로 여기가 원래는 원래 안과로 썼던 건물이라서 궁원 안과예요. 근데 그대로 쓰고 있대 이름을. 그래서 이런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먹을 수 있고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펑리수가 타이페이 쪽에서 유명한 그거라면 이쪽에서는 또 다른 유명한 이제 쿠키가 있어요. 썬쿠키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굉장히 네, 어쨌든 먹을거리가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대중교통은 아무래도 버스가 제일 많은데요. 대중교통은 버스가 제일 많고 여기는 혼자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버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하철은 조금 관광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약간. 그래서 조금 그 가보니까 좀 무리가 있는데 그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그 갈 때 그 이심을 가지고 현지 번호가 있는 현지 대만 번호를 받는 이심 카드를 가지고 사서 가셔서 그 타이중에도 그 서울 따릉이 같은 공유 자전거가 있거든요. 그 공유 자전거를 가지고 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만 현지 번호가 없어도 공유 자전거를 살 수는 있는데요. 그 12만 원인가 보증금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냥 걸어 다녀도 괜찮아요. 뭐 주요 관광지는 걸어 다닐 거리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대만에서 추천할 만한 곳은 이제 가오슝인데요. 가오슝 하면 요 지금 요 그 호수 요 렌치탄 호수랑 용호탑 얘네가 아무래도 진짜로 제일 상징적인 곳이죠. 여기서 진짜로 그냥 멍 때리고만 있어도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요. 2월에 가오슝의 평균 기온은 최고 기온 24도, 최저 기온 17도로 초여름 날씨입니다. 따뜻한 초여름 날씨 기후와 해안 도시, 그러니까 해운대를 갔는데 우리나라 지금 해운대를 갔는데 해운대를 초여름에 해운대를 5월, 6월에 간 그런 기분을 낼 수 있어요. 네. 2월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고, 뭐, 여기도 되게 뭐 맛있는 것들 일단 많고요. 대만이 뭐 미식을 가지고 저렴하게 즐기기 되게 좋은 나라예요. 뭐 이런 예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뭐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긴 한데, 이런 보월 예술 특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역사적인 건물들. 이런 그 현지 해산물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야자수 있는 데에서 자전거 투어를 할 수도 있고. 네. 야시장도 있는데 야시장은 대만 타이페이나 타이중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가오슝은 타이중에 비해서는 지하철 MRT라고 부르는 현지에서 그게 되게 잘 돼 있어요. 버스도 잘 되어 있는데 지하철만 타도 웬만하면 돼요. 그 정도로 잘 돼 있고 뭐 날씨가 괜찮으니까 걸어 다녀도 좋고요. 혼자 여행하기에도 굉장히 안전하고 친근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혼자 여행하기에도 적합합니다. 네, 이 다음부터는 조금 더 매니악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중국하고 대만을 동시에 보는 곳인데요. 네,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일단 그 중국 샤먼으로 해서 갑니다. 중국이 이제 최근에 무비자가 됐잖아요. 뭐 중국 여행이 약간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코스를 짜면
뭐 샤먼시는 일단 중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중국 내에서 1위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휴양지인데, 뭐, 유럽풍 건물이 있는 구랑이라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동품 거리도 있고, 뭐, 해산물 시장, 지역 음식 체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그, 이색적인 중국 남방 불교 사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토루라는 집합주택, 그러니까 고대 중세 중국식 아파트 이런 거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뭐 그렇고 사실 샤먼만 하면 약간 부족할 수도 있는데 샤먼에서 들를 수 있는 페리를 타고 30분 가면 들을 수 있는 대만 진먼섬, 여기가 한국에는 금문도라는 것으로 더 유명한 섬이죠. 네. 대만하고 중국 사이의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그 양쪽 해안에 보면 살벌한 뭐 통일하겠다, 무역 통일 뭐 이런 거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금문도도 이제 이런 그 서양 식민지, 서양 지배시기에 있었던 이색적인 거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 유적도 많고, 그다음에 뭐 금문 고량주도 역시 체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데가 뭐 그거래요. 뭐 그 장제스가 잃어버린 중국 본토를 생각하면서 사자성어를 많이 새기고 이런 군사 요새도 많이 만들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통이 샤먼시 내에서는 뭐 버스, 택시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돼 있고, 진먼섬은 페리로 가면 되는데 최근에 중국이 무비자가 됐기 때문에 그냥 입국 신고서만 오고 갈 때 쓰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리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한데 아무래도 일본이랑 대만만큼 안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혼자 가기에도 괜찮고요. 네. 이제 조금 더 남쪽으로, 조금 더 먼 곳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좀 힙한 홍대병 여행지라고 보긴 뭐하지만 동남아 비엔티안, 네, 동남아 라오스 비엔티안, 네. 2월에 평균 최고 기온 32도, 최저 기온 20도. 우리나라 초여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6월 말, 7월 초. 폭염 오기 딱 직전에. 장마 오기 딱 직전에. 그 날씨. 생각하시면 되고, 뭐 여기서 반팔 입고 다니면서 그냥 뭐 그 겨울에 추웠던 거 싹 잊어버리시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엔티아는 뭐 1000년간 많은 민족이 주도권 싸움을 벌였던 곳으로, 뭐 라오스 민족이 자리 잡았다가 태국 사람들, 뭐 캄보디아 사람들, 크메르인들, 뭐 베트남 사람들, 뭐 주인이 계속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색적인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황금사리타인 파타루앙, 이런 현지 불교 그런 그 사원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명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섞여 있고, 대중 뭐 길거리 음식하고 뭐 전통 라오스 요리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고수 같은데 거부감이 없으시면 현지 음식도 잘 드실 수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를 되게 잘 먹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잘 먹는데, 네. 뭐 메콩강 주변에 여유로운 카페, 뭐 베트남 커피랑 아무래도 좀 비슷하겠죠. 뭐 그런 거 투어할 수도 있고, 뭐 여기는 무엇보다 라오스가 물가가 싸기 때문에 택시로 다 다녀도 되고요. 뭐 툭툭이 같은 것도 있고, 동남아에서 쓰는 뭐 소도시이고 겨울이기 때문에 뭐 좀 짧은 거리는 좀 걸어도 괜찮습니다. 네. 혼자 여행 다니기에도 여기가 그 국민소득이 솔직히 좀 낮은 편인데,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치고는 구공산권 국가라 가지고 베트남하고 라오스가 같이 뭐 굉장히 좀 치안이 국민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혼자 다니기에도 적합하고, 친구 한 두세 명 같이, 아니면 가족끼리 가기도 적합하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여행지는 이제 좀 더 멀리 가요. 네. 좀 더 멀리 가요. 네. 이제
사실 비엔티안도 원래는 되게 무슨 꽃보다 할배 이런 데에 나와 가지고 한국인들 많았던 곳인데 요새는 많이 안 가니까 오히려 좀 약간 홍대병 여행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좀 더 멀리 가요. 이번에는 호주로 갑니다. 네. 호주 브리즈번으로 들어가서 골드코스트로 나가는 여행 코스예요. 여기는 2월이 여름입니다. 당연하죠. 남반구니까. 아주 덥지는 않아요.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최고 기온이 30도 정도, 최저 기온이 21도 정도로 뭐 한여름 한국으로 치면 8월이지만 한국 8월 날씨는 아니죠. 뭐 비가 조금 가끔씩 온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호주의 우기가 그 동남아나 그 동북아만큼 그렇게 막 몬순이고 그러진 않아 가지고 그냥 견딜만 하다고 해요. 일단 브리즈번 시내나 그 교외 외곽 지역에서는 호주에서 가장 큰 동물원이 있다고 해요. 뭐 170살, 뭐 200살 넘게 사는 사막 거북이라던가 아니면 코알라, 뭐 캥거루 이런 진짜로 호주 대륙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드코스트는 워낙 유명한 해변이죠. 뭐 들어봅시다. 네. 내 거리네요. 네. 네. 네, 이게 호주 퀸즐랜드 주에서 만든 뭐 홍보 사이트인데요. 뭐 굉장히 해변 즐길 곳도 많고 수상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즐길 수 있고 일광욕도 즐길 수 있고. 네. 제가 추천하는 코스는 브리즈번에서 차를 가지고 시내 관광을 가지고 한 2, 3일 하다가 차를 렌트해서 골드코스트로 로드트립을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반납을 하고 그 골드코스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네. 그 호주는 도심 외 지역은 렌터카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혼자서 여행 다니면 비용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 여행보다 1인 여행보다는 그룹 여행, 뭐 친구랑 하다못해 2명이서 같이 간다던가 아니면 서너 명이 같이 간다던가 이런 그룹 여행에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인기 지역이 호텔 비용이 아무래도 좀 예산을 가지고 좀 높일 수 있어요. 좀 약간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네. 전 돈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못 가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곳은 뭐 이제는 완전히 뭐 약간 힙스터 여행지는 아니지만 두바이. 네. 2월에 평균 기온이 뭐 밤에는 좀 선선하고 낮에는 뭐 24에서 26도 뭐 한 30도 뭐 그냥 평균 기온이 일평균이 24도에서 26도라 가지고 한국 여름 날씨인데 건조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건조한 날씨라 가지고 그렇게까지 더워도 뭐 생각보다 그늘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네. 맑은 날씨 사막이기 때문에 맑은 날씨라서 비 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비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께 좋고 뭐 사막 문화 체험 같은 사막 문화 사막 투어 아니면 뭐 이슬람교 문화 체험을 하고 싶은데 뭐 진짜 중동 약간 찐 중동 뭐 예를 들면 뭐 그 사우디 같은 데를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시거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만한 거예요. 뭐 전통 시장 같은 데를 방문할 수도 있고 모스크를 방문할 수도 있고 사막 사파리, 모래썰매 이런 거 사막 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실내 스키장 같은 것도 있는데 실내 스키장은 사실 지금 겨울이니까 한국 겨울이니까 한국에서 가시고 스키장은 네. 대중교통이 되게 뭐 택시도 잘 돼 있고 뭐 그 대중교통도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좀 아무래도 좀 물가가 비싸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안전 치안은 굉장히 좋고 뭐 혼자 다니기에도 부담은 없지만 역시 이제 이 호텔 1인실이 없으면 2인실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혼자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2명 이상 정도가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대병 환자들을 위한 2월 즉흥 여행지 탑10. 뭐 엄밀히 말하면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를 묶었기 때문에 9곳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홍대병 환자들을 위한 즉흥 여행지, 직항편이 있는 즉흥 여행지 탑10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아쉽게 탈락한 여행지 두 곳을 가지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쉽게 탈락한 여행지 1위 1번. 1번은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입니다. 여기 특징은 과거에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앙코르와트 딱 보면 예쁘잖아요. 엄청. 실제로도 가봤는데 굉장히 예뻐요. 네.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멋있고, 진짜로 뭐 한 수백 년이나 1000년 가까이 버려져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나무가 그 건물 사이로 자라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로 인류가 멸망하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될까? 약간 이런 궁금증도 자아내고, 굉장히 사실 세계 불가사의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아쉽게 탈락했냐 하면 직항 노선이 없어졌어요. 왜 시엠립 직항 노선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볼 사람들이 다 가봤나 봐. 그래서 직항 노선이 없어졌어. 그래서 탈락을 했습니다. 지금 시엠립도 어느 정도 건기고요. 캄보디아도. 그래서 그냥 여기 앙코르와트 딱 3박 4일 이 정도 가는 것도, 앙코르와트랑 시엠립 주변 가는 것도 크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시엠립 전통시장도 있고, 캄보디아 문화체험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환승을 해야 되는 게 제일 불편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쉽게 탈락한 여행지 2번. 여기는 진짜로 저도 진짜로 가고 싶었는데, 여기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는 족자카르타에 있는 보로부드르 사원입니다. 보로부드르 사원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데 세계 최대의 불교 사원이라고 해요. 네. 역사와 문화가 깊은 유적지고, 당연히 세계문화유산이고, 일출을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 항공편으로 자카르타에서 1시간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진짜로 자전거 타고 즐길 수도 있다고 하고요. 여기도 인도네시아 관광청이에요. 보면 전체 모습이 이런데 진짜로 엄청나게 크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가 탈락한 이유는 지금 우기예요. 지금 가면 맨날 비 와요. 2월에 가면. 2월이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또 여기가 동남아기 때문에 우기면 강수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근데 한번 건기면서 지나치게 덥지 않을 때 한번 진짜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홍대병 환자들을 위한 직항 노선 있는 즉흥 여행지 추천을 마쳤습니다. 네. 혹시 이 중에서 가보고 싶으신 곳 계신가요? 가보고 싶으신 곳이나 아니면 다른 곳 추천하실 곳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고시마는 제가 이번에 가고, 타이중하고 가오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봤어요. 제가 직접 자유여행으로 가봤고, 아쉽게 탈락한 시엠립이나 아니면 비엔티안 같은 곳은 제가 패키지지만 가보긴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봤던 곳들이나 가려고 계획 중인 곳들은 따로 연락을 어떻게 주시면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나면. 네.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하셨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